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당을 뛰쳐나온 닭기자의 김정호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그 예초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두 번째 방송인데,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고추를 따는 작업하고 고추에 이제 방제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. 예년에 비해서 올해 날이 많이 더웠어요. 가물었고 강수량도 적고, 그래서 고추 생육이 많이 안 좋아요. 뭐 나름 신경 써서 가꾸기는 했는데 생육도 많이 안 좋고, 그 다음에 고추 달린 양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. 올 김장철에는 고춧가루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을까. 8월 말 정도에 이제 김장용 배추 모종을 심거든요.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가문다고 그러면 배추 작황도 역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. 이게 좀 적당한 비가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. 사실 이 고추는 비하고는 좀 상극이에요. 왜 그러냐면 이 탄저병이 고추한테는 가장 큰 치명적인 병인데, 이 탄저병이 흙 속에 있는 균이 이제 비가 오면서 그게 튀어서 이 고추에 묻으면서 이제 병균이 퍼지는 거거든요. 근데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탄저병에 걸리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너무 뜨거워 가지고, 이 지금 고추 크기가 평상시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지금 이 시기면 최소 2번 정도는 고추를 수확을 하고, 키도 저 한 이 가슴까지는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육이 안 좋아요. 뭐 1차적으로 지금 고추를 저는 처음 따기는 하는데, 저희 그 주변에 고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벌써 이제 병도 오고 고추 역병이라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생육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비도 많이 안 왔고요. 영양도 많이 부족해 보이고, 그래서 올해는 고추 농사가 좀 어려움에 직면을 했습니다. 일단 고추를 따는 작업은요, 보통 분들은 이제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시는 작업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닥에다가 부직포를 깔아놔서 이제 익은 고추만 전직가위로 다 떨어뜨려 놔요.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이제 수레로다가 다 귀압을 해서 이제 씻는 작업으로 하는데, 올해는 고추 작황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작업하는 것도 별 흥이 나지는 않습니다. 일단 이렇게 따는 작업을 잠시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세척하는 과정,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다 고추를 따고 나서 고추를 따면 바로바로 방제를 또 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이 딴 꼭지 부분에 또 균이 침투를 해서 탄저병이라든가 역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제하는 작업까지 오늘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 고추 따는 방법을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익은 고추는 끊어서 바닥에다가 떨어뜨려 놓고, 근데 너무 안 됐다고 그래. 진짜 이제 벌써 3번은 땄었어야 되는데요, 그러질 못해요. 고추 농사 접으신 분은 알겠지만, 고추는 손이 정말로 많이 가는 작물이에요. 따기도 힘들고, 그 다음에 키울 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지지대도 해줘야지, 쓰러지지 않게 이 줄도 쪄줘야지, 약도 쳐야지. 그러니까 밭작물 중에는 손이 가장 많은 작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작업에 충실을 하고요. 이따가 세척하는 과정,
때 다시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. 고추 수확을 끝냈고요. 이제 세척 과정을 거칠 건데 이렇게 3단으로 해서 3번을 닦을 거거든요. 이게 고추가 생각보다 농약을 많이 쳐요. 워낙 병충해도 많고 그래서 농약을 좀 많이 치는 편이라 꼼꼼히 닦아야 되거든요. 이제 여기서 한번 헹구고 2차로 헹구고 3차 마지막으로 헹궈서 이제 물기를 빼는 과정을 거쳐서 물기를 좀 다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로 넣을 건데, 예전에는 태양초로 하고 그래서 마당에다가 널어서 말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마당에다가 이렇게 고추를 널었을 때 그 골름다 그러죠. 골마 가지고 그 곰팡이 끼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건조기 기계에 넣어서 이제 말리는데, 원래는 태양초가 요즘엔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100% 태양초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안 믿고요. 아직까지 뭐 태양초 고추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, 하우스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하우스 안에서 습기 없이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요즘에 100% 태양초를 구하기는 힘들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고추가 농약이 많이 처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항상 수확을 한 다음에 깨끗이 씻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.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추는 끝까지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작물이에요. 꺼주세요. 세척 과정을 마쳤고요. 이제 물기를 닦아가면서 꼬다리를 딸 거예요. 이거 꼬다리 있는 상태로 고추를 말리면 나중에 고추가 건조됐을 때 꼬다리 따기가 되게 힘들어요. 고추도 벗어지고. 그래서 물기를 닦아가면서 꼭지 따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이 작업이 맞춰져야 이제 기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뭐 이거를 다 말려놓고 나중에 꼬다리 따시는 분도 있는데, 그거는 제가 해봤을 때 좀 많이 힘들어요. 고추도 많이 벗어지고 꼬다리 따기도 힘들고. 그래서 이제 물기를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꼬다리 따는 작업을 할 겁니다. 보세요. 그러고 고추를 씻어서 꼭지 따는 작업까지 마쳤고요. 이제 건조기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이에요. 저희는 아직 그 건조기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. 아마 내년에는 저희도 건조기를 직접 설치를 해서 저희 건조기를 쓸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 저희 이웃에 건조기에다가 지금 고추를 넣을 겁니다. 이게 보통 한 72시간 3일 정도 건조를 시키는데, 일단 처음에는 바람으로 물기를 말리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따뜻한 훈풍으로 건조하는 원리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칸이 많은데 저희가 신청한 거는 12칸짜리예요. 저희는 뭐 그렇게 고추를 많이 심지 않다 보니까 해마다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 심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개 정도에서 5마리 정도를, 고춧가루 기준 5마리 정도를 했는데, 올해는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아요.
수확량이 워낙 적고 아침 5시 반부터 지금 작업을 해서 이제 건조기까지 넣는 작업인데 그 방제는 보통 오후에 해질녘쯤에 방제를 해요. 왜 그러냐면 아침에 방제를 하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이 약이 착상된 상태에서 이파리가 탈 수도 있어요. 고추 잎이. 그래서 보통 해 떨어질 녘쯤에서 방제를 하고 비 예보가 있으면 비 오기 하루 전에 또 방제를 해야 되고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저균이 빗방울에서 그 흙이 튀면서 고추에 착상을 하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는 항상 방제 작업을 해야 돼요. 예, 오늘은 고추 건조기에 넣는 작업까지 하고, 이따 오후에 이제 방제 작업하는 거 한 번 더 촬영을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고추에 약을 줄 건데요. 보통 이제 고추에 주는 약이 가장 대표적인 약이 탄저병 약, 그 다음에 이제 뭐 역병 약, 그 다음에 이제 나방 애벌레 퇴치하는 그 살충제, 보통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이 약 방제를 할 때 이 탄저병 약은 살균제거든요. 이게 탄저병 약인데 요건 살균제,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을 그 퇴치하는 약 살충제라고 그래요. 이거를 보통 섞어서 방제를 하시는데 그거는 약 효과를 많이 떨어뜨리는 방법이고요. 가장 먼저 줘야 되는 게 이 탄저병약 살균제를 먼저 살포를 해야 돼요. 살포를 해서 고추에 코팅한 상태에서 살충제를 줘야 이 탄저병 그 예방하는데 효과가 좀 크거든요. 근데 그리고 보통 막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막 섞어서 살포를 하시는 거는 방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. 그래서 일단 살균제인 이 탄저병 약을 먼저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살충제를 살포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이게 20리터짜리 통이거든요. 20리터짜리 통으로 했을 때 한 고추 3줄 정도? 의 양이라고 봐요. 그러면 한 3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2통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된 방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약을 배합을 해서 살포를 어떻게 하는지 잠시 후에 살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끊어주세요. 이제 고추에 방제를 할 건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저균은 바닥에 튀는 물방울로 인해서 고추에 탈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약을 줄 때는 위에서 이렇게 흩뿌리고 마는데,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이파리 뒤쪽에도 충분히 약을 뿌려줘야 방제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배면에도 충분히 약이 뿌리게끔 제가 한번 약 뿌리는 걸 시도를 한번 보여줄게요. 위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충분히 나무하고 이파리에 약이 묻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이 분무기가 충전식으로 해서 그냥 자동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, 그거는 좀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고, 저같이 이렇게 소량으로 농사를 지으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대면까지 충분히 적게.
아침부터 고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손이 정말로 많이 가는 작물이에요. 이 작물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추 방제를 한다. 2편 방송은 이제 주로 고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추 농사가 여간 어려운 농사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농부들이 작물을 길러서 시장에 내서 그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여러분들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, 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게 가정에서나 식당에서나, 사실 버려지는 음식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제가 이런 브이로그를 제작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, 우리나라는 이 농업인에 대한 그 의식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. 실질적으로 이 식문화에 대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이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쌀값도 아직까지 많이 낮은 상태이고, 농작물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아직 잘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서, 그런 이유에서라도 이 농사일에 대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이유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음식물 대하실 때 가정에서나 식당에서나 항상 이 우리 농산물이 힘들게 식탁으로 올라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, 음식에 대한 애착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 번째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세 번째 영상 컨텐츠는 고민을 좀 해보고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이상 마당을 뛰쳐나온 닭기자 김정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 꺼져요? 그럼 또 이상해진 것 같아.